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여러분은 짜장면과 짬뽕 어떤 메뉴를 좋아하시나요? 삼성선물에서는 삼선 짬뽕이라는 새로운 방송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환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새 무역지 적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무역수지 치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 총 수출과 총 수입의 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쉽게 생각하자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와닿을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달러, 외화를 버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냐면 요새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개념의 좀 차이를 우리가 좀 와닿게 알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역 수지는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벌어들인 외화인 거고, 경상 수지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물건을 팔아서 번 외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가기도 하고 거기서 남은 이제 외화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 관련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요새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해외 투자 많이 하면 해외 투자에서 우리가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고 우리도 외국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외화의 유출입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이전 소득 수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 경상수지이다. 좀 더 경상수지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수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월 딱 한 달 빼고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연간 8월까지 한 250억 불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적자 난 적 있죠. 우리가 이제 못 살던 시절, 정말 세계화의 물결이 있기 이전, 2000년 전에는 우리도 무역 수지 적자 국이었죠. 또 적자였던 시절도 있어요. 금융위기 당시에 한 1년 정도, 2007년 후반부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하게 경기가 너무 나빠서 우리 물건을 사줄 그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금세 또 다음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사실 WTI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름에 150불 갔다가 그해 겨울 다시 30불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또 경기도 좀 살아났고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이 너무나 급증한 것, 두 번째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가가 막 올해 급등하다가 고점 찍고 유가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는 왜 7월, 8월 적자폭이 커지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에 막 냉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입이 많아지는 계절성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원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 이제 원유가 100이면 석탄 30, 천연가스 30 이런 비율로 수입을 하는데, WTI는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석탄값, 천연가스 값은 8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로 석탄값은 3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천연가스 값은 2배 이상, 2.5배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적자가 올해 연간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나라도 문제 있죠. 독일도 올해 5월에 31년 만에 처음 월간 적자를 기록했고요. 프랑스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가동, 21년도에 대지진 난 다음에 원전 가동 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 오르면 적자폭이 막 빠르게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반면에 득보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에너지 수입국인데 중국도 무역 수지가 최대를 찍고 있어요. 일단 봉쇄하다 보니까 중국은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지금처럼 급등할 수 있죠.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수급이거든요. 늘상 달러를 시장에서 공급해줬던 주체들이 이제는 오히려 달러를 수요하는 주체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은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와요. 무역 수지 적자 나서 경제가 활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라던가 정부는 뭔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좀 장기화되면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라던가 비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빠지더라도 하반 경직성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아직 경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에 반영이 될 건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우리 물건을 사줄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고요. 10일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요. 월간 데이터는 거의 예외 없이 매월 1일에 전월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월 1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시면 보도자료로 지난달에 수출입 동향을 아주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니까 매월 첫 일에 보도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